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편입 1년간 고생할 텐데 독해를 담당하게 됐고요. 이제 이름은 현승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1년간 같이 잘 고생하면서 같이 잘 해봅시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이라 아마 독해 교재 숙제가 미리 예습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독해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문제를 풀어 오시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분석하는 거 위주로 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교재에 160페이지 피시면 됩니다. 160페이지 피시면요, 독해가 있는데 편입 영어에서 사실 독해 논리 우리가 나눠져 있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요. 독해는 사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 영어 독해랑 그닥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숫자를 표시하면 편한데, 수능 영어로 따지면 수능 영어보다 쉽게 나오는 학교도 있고요. 뭐 한양대처럼 더 어렵게 나오는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편입 영어 독해를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1순위로 수능 영어 수준을 먼저 분석하고 다시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보통 재수나 편입을 이렇게 나누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재수도 가르치고 제 편입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수준도 비슷하고 프리포도 딱히 다른 건 없어요. 예를 들어 편입 논리는 뭔가 딱딱딱 해석보다는 스킬 같은 걸 찾아서 딱딱 푸는 거잖아요. 생각 없이. 독해는 똑같아요. 독해는 똑같아서 자기가 좀 편입에서 독해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독해를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 때 공부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영어를 자기가 먼저 마스터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본인에 대한 실력을 정확히 진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수준이 수능 영어보다 훨씬 쉽죠. 훨씬 쉽게 나온 거라서. 근데 이것도 내가 어렵다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어려우면 거기서부터 잡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뭘 잡아가냐면은 당연히 우리가 편입 영어 독해를 하려면 독해의 성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독해의 성격을. 잠시만 이거 화면을 끄고 칠판에 좀 설명하고 해줄게요. 잠시만요. 화면을 끄려면 화면 안 꺼지네. 이거 슬라이드 쇼. 잠시만요. 이거 창을 일단 제가 좀 이따 여기서 설명해 줄 텐데요. 그럼 일단 이제 뭐부터 봐야 되냐면, 죄송해요. 일단 독해 특징이 있죠. 우리가 영어 독해를 영어로 하면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상당수의 이제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은 뭐만 하냐면요, 요 리딩에만 집중하거든요. 리딩은 뭐냐 하면은 해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푸는 편입 영어는 이 해석이나 번역하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편입이 대학교에서 일정 수준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책을 읽을 때. 그래서 얘네들은 해석하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요 comprehension, 이해하는 과정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해하는 과정을 하려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시간을 많이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편입은 시간의 압박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50문항을 60분 동안 풀어? 가능해? 라고 하지만, 물론 다 독해는 다는 아니지만 수능처럼 편입 영어도 독해를 한 지분에 1분 30초 이내에는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장문 아니고서는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편입 영어가 학교별로 대학교 논문이나 이런 거를 발췌하는 건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요구하는 게 저 전체 문장을 다 빠르게 해석해서 뭘 막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글에서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대학교 수업 들을 때 편하니까. 그런 걸 요구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먼저 처음에 딱 해주실 게 뭐냐면은, 물론 지금은 기초 과정이니까 우리가 올바른 해석하는 방법을 찾겠지만 크게 3단계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텍스라고 해서 구문이죠. 이 구문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인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보통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6개에서 8개의 구문으로 문장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거를 다 해석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 그거는 1등급 애들만, 상위. 읽으면 다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각 문장에서 얘네가 요구하는 문장이 있거든요. 교수님들 문제를 낼 때,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포인트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포인트 되는 문장은 구문에 의해서 정확히 해석을 하고, 나머지는 이해를 하는 과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입 공부하다 보면 뭐 기출이 중요하다 하지만, 기출이 중요한 이유가 기출에 보면 각 대학교의 그 버릇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파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문법 같은 수업 잘 들으셔서 이 신텍스 구문이 확실히 돼야 되고요. 저랑 앞으로 할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우리 교재해 놓은 것처럼 선생님이 중요 단서가 되는 문장이 꼭 존재합니다. 편입은. 편입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누가 더 맥을 잘 찾냐, 그거기 때문에 중요 단서가 문장을 찾는 연습을 하면서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되겠죠. 출제 의도 파악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근데 출제 의도가 파악이 돼야지 우리가 뭐를 안 고르죠? 오답을 고르지 않죠. 예를 들면 편입에서 선지 갖고 오답을 내기 좋아하는 학교가 성균관대거든요. 그러니까 성대는 문제를 풀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닥 어렵다는 느낌만 안 드는데 굉장히 헷갈려요. 선지가. 미미한 차이. 그런 거를 많이 내기 때문에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면은 이 오답을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위주로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먼저 말하는 계속 1번 집을 잠깐 볼까요?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 띄워놨는데, 선생님이 오늘 이게 마이크가 없어서 저게 리모컨이 없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1번 집을 딱 보시면 밑줄 친 더 프로세스가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편입 유형은 사실 예전에 수능에서 있었던 유형인데 없어진 유형이죠. 이게 원래는. 그리고 이게 요즘은 수능에서 다시 등장했죠. 그래서 이 유형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요, 함축 의미 파악입니다. 밑줄 친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파악하는 유형이 1번 유형인데요. 이게 단계별로 난이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단계에서 약간 쉬운 건데요. 뭐를 파악하는 거냐면요, 함축 의미는 무조건 뭐랑 연관이 있다? 그 글의 주제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줄 친 문구인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과정이란 뜻이지만 이 단어를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냥 주제문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편입은 이렇게 함축 의미의 선택지 소재를 한글로 줍니다. 왜 한글로 주냐면요, 소재를 영어로 주면요, 예를 들면 소재가 애플이 나왔어요. 영어 선택지로. 그럼 학생들은 이 단어가 지문에 자주 반복된 보기를 찍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선지를 한글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 단어 모르는 아이들 못 찾잖아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글로 주지 영어를 절대 안 줘요. 그리고 난이도가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요, 2번에서 설명하겠지만 이거를 동의어로 바꿔놓죠. 예를 들면 사과는 선생님 사과 싫어하거든요. 그럼 이거 사과는 나한테는 뭐 이런 식으로 끔찍한 거 이렇게 동의어로 바꿔서 나옵니다. 지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얘네가 이런 거를 다 방지하려고 선지를 한글로 주는 거고요. 자, 그럼 1번 지문에서 주제문을 찾을 건데, 선생님이 저 빨간색을 표시한 거는요, 독해에서 필요한 중요 단서 같은 걸 해놓은 거거든요. 일단 오늘 처음에 해볼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 선생님이 be surprised 에다 밑줄 그어놨잖아요. 놀랍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특히 편입 영어에서 함축 의미 주제문 찾을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기 나온 것처럼 감정 표현입니다. 감정 표현이 있는 문장은 일단 읽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감정은 누구의 감정이죠? 작가의 감정이죠. 작가의 감정이니까 주제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독해를 좀 쉽게, 깔끔하게, 간결하게 하는 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 첫 번째 문장을 좀 신경 써서 읽을 거예요. 아, 너희들은 놀랄 거야. 그럼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준비하시는 겁니다. 아, 첫 번째 문제가 내가 확실하게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뭐에 놀랐냐? quickly earth니까 얘가 주어져. 지구 혹은 땅이죠. 자, 얼마나 빠르게 earth가 만들어지는지. 그러면 편입 푸시 때 중요한 점인데 눈으로만 읽으면 자기가 내용을 놓치거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문제가 밑줄을 긋는 겁니다. 아, 얘가 왠지 소재다. 그다음에 바로 선택지. 왜냐하면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길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은 판단이 맞는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합니다. 선지 바로 봤더니 1번의 흙, 3번의 지구 이렇게 만들어놔요. 얼스 뜻이 두 개니까. 그럼 벌써 선지는 1번 아니면 3번일 거예요. 단 예외도 있죠. 내가 처음에 잡았던 얼스가 두 번째 문장에서 소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문장부터는 확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잡은 소재가 맞는지 막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딱 봤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편입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어나 언 플러스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시문이에요. 이게 왜 편입의 특징이냐면은 시간 끌기 용이거든요. 학생들. 어차피 아시다시피 편입은 경쟁률이 40대 1, 50대 1, 100대 1이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변별력을 안 주면 욕먹거든요. 변별력을 주는 방법이 뭔지 아죠? 무조건 어렵게 내면 돼요. 무조건. 그러면 변별력 확보가 되거든요. 근데 영어는 어렵게 내면 어떻게 어렵게 되냐? 독해는 길게 내면 돼요. 문장을. 그러니까 깔끔하게 오늘 춥다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하는 거죠. 장갑을 끼고 귀마개를 착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짧은 문장을. 그러면 학생들을 놓치거든요. 상당수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예시문은 가급적 버리는 건데 그 버린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선생님 칠판에 적은 것처럼요. 어떤 핵심 포인트가 나오면요. 그 포인트 되는 문장 다음에는 꼭 뒷받쳐주는 문장이 나오죠. 그 우리가 supporting detail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아, 내가 잡은 첫 번째가 소재가 맞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인할 수. 그런 차원에서 자, 그러면 해석을 할 때는 어떤 식의 해석하면 제일 좋냐면요. 선생님의 스타일은 꼼꼼한 해석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꼼꼼히 해석하면은 큰 흐름을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그러면 종치면 시간 반도 못 풀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세요. 머릿속에 얼스가 만들어지는 게 소재를 생각하고 두 번째 문장은 무조건 그거랑 같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선생님이 표시해놓은 부분 So is little wonder that 이런 거는 무조건 별표죠. 저게 왜 별표냐면요. 이 표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가주어 구문이라고 하거든요. 가짜 주어. 잘 보이시나요? 한번 적어줄게요. 여기다가요. 주어를 안 쓰고 가짜 주어 is을 쓰는 경우인데 이럴 때 패턴이 it, is 다음에 여기에 보통 형용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저렇게 대시 나오죠. 그럼 이 가주어, 진주어 구분도 어떨 때 쓰냐면 우리가 가끔 뭐 CNN 뉴스나 영어 회화, 토익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작가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가주어죠. 그러니까 약간 포멀, 공식적인 영어라고 할까? 그러니까 싸가지 없게 막 반발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엄마 싫어가 아니라 아, 엄마가 바빴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런 겁니다. 가주어가. 그래서 영어에서 가주어 있으면 일단 읽으셔야 되거든요. 편집에서.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소재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더 강하게 읽자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뭐냐? 우리가 neglect라는 단어가 잘 뜻이 들어오지 않고 뭐 decade라는 뜻이 뭔지를 잘 몰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영어는 하나의 소재를 통일성 있게 진술하기 때문에 그 문장을 해석을 못해도 내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o를 보시면 It's little wonder that 이하는 당연하다. 작가가 말했죠. 당연하대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all scan form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을 딱 봤더니 뭐가 있는지 이어지는 게 archaeologist 동그라미 쳐야죠. 이렇게 IST로 끝나면 학자죠. 이 학자는 왜 등장했죠? 당연히 신뢰성을 제공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뭔가 주장을 펼쳐. 우리 학원 다녀. 편입 다 북해해줄게. 누가 믿어요? 뭔가 자료를 제시해야 되지. 그러한 차원입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종종 have to dig mirror. 자, 여기서 답이 나와버려요. 첫 번째 힌트가. dig, 땅을 파야만 합니다. 땅을 판대요. 그럼 아까 잡았던 소재에서 지구보다는 이 earth는 땅이나 흙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지구를 어떻게 파요, 우리가? 땅을 파야지. 따라서 당연하대. 고고학자들이 땅을 막 판대요. find, 찾으려고. 뭘 찾으려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죠. 소재가 아니니까. 이런 넘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초반부는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걸 보시면, 제가 당분간 여기다 개념을 좀 다 잡아줄 텐데,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시 글씨가 좀 작겠는데, 교재 참고하세요. 다시 결국 또 소재가 등장했죠. Earth is created라는 말에는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이거는 중요하다기보다는 두 가지 의미를 설명을 할게요. 자, 영어에서 저렇게 얘들아, am, are, is, 비동사랑 동사의 ed 형태가 결합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사의 ed 형태는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거 많이 배웠죠. 동사의 3단변을 외워봐! 이런 거. 여기에서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거를 굳이 왜 시켰을까? ABCD처럼. 이거는 형용사거든요. 동사가 아니라. 얘는 가다지만 얘는 가버린이라는 형용사기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중요하거든요. 이거 모르면 못 풀잖아요. 우리 오상표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써있잖아요. 그 메이드가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부했던 건데 이 비동사랑 얘랑이 결합되는 문장을 우리가 편의사 문법에서는 이거를 수동태라 부르죠. 그럼 선생님 지금 독해 시간에 왜 이걸 하고 있냐? 독해에서 수동태가 나오면 이거는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는 얘기는 뭐죠?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다 알아야만 되는 거. 그런 식으로 독해를 접근하는 거예요. 아, 수동태가 나왔다? 객관적인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는 거구나. 뭐에 대한? 주제에 대한. 땅은 만들어졌다? 끝. 아, 이 지문은 땅을 만든 걸 말하는 거네. 그러면 정답을 풀기 위해서 접근하다 하면 실전풀이가 영어는 중요한데 독해는 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벌써 답이 1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rock in the ground broken down 이거를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참고만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해석을 다 하려고 하시면요. 마음은 편해요. 다 읽으면 이제 안 불안하니까. 근데 편입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다 읽히지가 않아요. 시간도 쫓기고 그러다 보면 해석도 대충 하고 만약에 본인이 나는 다 읽는 게 좋은 다음에 다 읽으셔도 돼요. 대신 정확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시간제에 넣고 확실하게 물론 그 연습을 학원에서 우리가 하겠지만 그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이렇게 잡고 가시라는 겁니다. 이걸 무조건 안 읽으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좀 더 세게 읽고 나머지는 좀 해석이 안 돼도 걱정하지 마시고 넘어도 된다는 뜻이라는 거지 무조건 안 읽으라는 건 아니에요. 자, 볼까요? 땅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 문장. 그래서 여기에 밑줄 그어놓은 거죠. 더 프로세스.
그 과정은. 그럼 이 과정은 뭡니까? 정관사 더는 바로 앞에 대응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 자,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당장 내일 모레 편의시험을 보는 1년 뒤라고 생각을 합시다. 1년 뒤에 그러면 설명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1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은 이렇게 하겠죠. 개념을 다 잡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겠죠. 얘들아, 함축적인 의미에서 정관사 더가 쓰이면 바로 앞문장을 바라주니까 앞문장을 보면 되겠지? 앞문장에 뭐가 있지? 땅이 만들어졌대? 답 1번.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최종 이 과정을 공부를 하려면 지금부터 아까 제가 알려줬던 것처럼 우리가 강약 조절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문장은 좀 더 덜 중요한 문장은 좀 약간 대충.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집중해서 50분 내내 보면 재미는 있지만 피곤하잖아요.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봐도 다 내용이 이해되잖아요. 아, 결국 얘가 내 아빠가 아니었구나. 이런 거 다 이해되잖아요. 그런 거로 가시면 됩니다. 진짜로. 선생님 집에서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드라마 보면 근데 적당히 보거든요. 요즘 나오는 송중기 그것도 그렇고, 재벌집도 결국 회기 그런 거잖아요. 포인트만 하면 되죠, 포인트만.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지문의 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약간의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영어는 뭐가 필요하다?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 내가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문장과 덜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문장을 좀 나누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결국 모든 글은 통일성의 원칙을 따른다. 이 말은 뭐죠? 모든 문장은 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단어만 바꿔서. 이거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번에서 잠깐 우리 해석으로 문장 하나 볼 게 있었죠? 아까 여기 이 부분에서 여기 좀 해석해보고 우리 같이 아까 이 문장 있잖아요. 땅이 형성되어진다라고 끝났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할 때요. 이미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뒤에 동사가 또 나오면 안 되죠. 동사는 한 개니까. 근데 봤더니 as가 나와요. 독해 해석할 때요. as는 뜻이 16가지나 있어요. 이 말은 뭐죠?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독해를 못한 학생의 말은 좀 뭐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얘는 나랑 2년을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아이들 가끔 있거든요. 어쩌다 가끔? 어떤 경우냐면 이걸 다 따지고 있죠. 이때는 뭐뭐 할 때 같은데 뭐뭐 하면서인가? 이러면 힘들어요. 그럼 구글 번역기고 우리가 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as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넘기시면 됩니다. 땅이 만들어졌대. 그럼 이유겠죠, 당연히. 그 다음 해석할 때요. 이런 전치사 있죠. 이게 인이 전치사죠. 이런 전치사랑 명사는 무조건 괄호를 묶는 거죠. 그러니까 전치사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영어는 명사 두 개를 절대 연달아 못 씁니다. 명사 두 개를. 예를 들면 여기에 스쿨을 쓰고 여기에 머니를 이렇게 못 씁니다. 영어는. 그래서 명사 두 개의 충돌을 피하려고 요 사이에 집어넣는 게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그렇기 때문에 해석할 때 가장 골치성의 전치사라서 이 전치사랑 명사랑 괄호를 묶으시고 X 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주어겠죠. 다시. as가 접속사니까 바위가 broken 됐다. 끝. 쪼개졌다. 이렇게. 선생님 broke down 수거잖아요. 수거긴 한데 이거 모른다고 해석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만약 여러분들이 수거를 잘 잡으셔야 되는 학교는 국민대죠. 국민대는 수거만 나옵니다. 수거만. 길게. 그래서 자, 바위가 쪼개졌대. 뭐로? small particle. 작은 분자, 입자. 땅에서 입자는 어울리지 않죠.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땅이 쪼개진 거야, 작은 조각으로.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요 놈이죠. 이거 꼭 동그랗게 쳐놓으세요. 자, 아까 말했던 수동태가 다 쓰였죠, 여기도. are broken. 자, 수동이라는 게 결국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내 피해자인데, 그러면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해자가. 그 가해자를 영어는 바이를 씁니다, 바이를. 엄마한테 혼났어. 그럼 바이 엄마죠.
그것처럼. 그래서 이 행위자가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수동태에서는. 그래서 땅이 쪼개진 원인이 이놈인데 여기에 뭐가 나왔는지 봤더니 withering and erosion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독해를 할 때는 우리가 해석할 때는 저거의 의미가 필요 없었지만 지금 분석하는 과정에서 같이 간다 보면은 erosion의 뜻은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침식. 이거는 풍화작용이죠. 앞으로 선생님이 독해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쩌다 가끔 단어를 잡아줄 건데 그 단어들은 꼭 알아야 되는 단어. 편입 어휘랑 상관없이. 편입 어휘의 단어는 너무나 어렵고 그건 선생님도 몰라요. 그 단어는. 교수도 모를걸? 제가 말했지만 편입은 경쟁력 때문에 어휘를 무조건 어렵게 냅니다. 자기네도 모르는 어휘. 아마 자기도 알 리가 없지. 선생님도 몰라요. 수업 준비 안 하면. 하지만 독해 단어는 틀려요. 나오는 단어만 딱 나와요. 풍화와 침식. 저 단어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밑에 2번 문제가 있는데 2번 문제를 먼저 한 1분 정도 잠깐 훑어보실래요? 우선 설명해 줄게요. 한번 풀어보시라는 뜻이 되겠죠? 어느 정도는 대충 내용은 알겠죠. 자, 한번 그만 같이 볼까요, 우리? 선생님 보통 시간을 적당히 끊어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초시계 같은 걸 좀 뭐하고 지금은 걸음마 단계니까 초를 재면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일찍 출발한 케이스잖아요. 1월 달에 사실 공부하기 싫은데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옵니다. 편입은 워낙 호수들이 많아서 뭐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갈수록 이제 수능 시장이 이제 수능이 없어지는 건 알고 있죠. 3년 뒤에 수능 없어지고요. 뭐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편입 쪽에서 인원이 지금 늘어나는 겁니다. 수능이 없어지고 현재 고1, 중1부터는 논술 시험 보고 현재 중1은 AI로 평상시에 학생들의 수행평가로 대학을 보내겠대요. 수능을 안 보고. 말도 안 돼. 하여튼 뭐 그렇게 한대요. 애들 재수 못하죠 이제. 밑에 학년 애들은. 편입이 더 커질 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거 해볼게요. 똑같은 한표적인 의미죠. 잘 보세요. 첫 단어에 대놓고 명사를 딱 언급했어요. 이러면 어떤 아이들은 막 너무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소재다 하는데 소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차이를 알려줄게요. 만약에 첫 단어가 아까 1번 한 것처럼 정관사 더랑 같이 나왔다. 그러면 소재입니다. 정관사 더는 세상에서 유일한 거, 강조하고 싶은 거, 서로 알고 있는 사실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첫 단어가 어나 언 플러스 명사로 나왔다. 그럼 예시문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럼 저건 아무것도 안 붙었죠?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좀 더 읽어봐야 돼요. 읽어볼게요. 게이지는 선생님이 게이지를 해석은 안 했죠. 왜냐하면 이거 뜻이 바라보다 응시하다인데 이걸 우리가 뜻을 잘못 잡으면 전체 지분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일단 영어적인 마인드를 좀 갖고 가는 건 첫 번째 문제가. 자, 게이지라는 게 있는데 중요하다. 이런 별표죠.
이걸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극단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좋아 싫어를. 이런 문장 되게 중요하죠. 작가 의견이니까. 근데 웃긴 건 편입은 거의 대학원의 논문이나 그 글을 발췌해서 내는 건데 편입에 이런 극단적 표현이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교수들이 집어넣는 문장이죠. 이거 읽어라. 정답이니까. 대놓고 주는 거죠. 보통 이제 서성어 밑에 쪽에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저런 거 쓰면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이 집은 게이지가 플러스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이 큰 개념을 갖고 지분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게이지는 중요하대요. 뭐 할 때 중요하대요? 시그널, 신호를 보낼 때 중요하대요. 언제? 자, when의 별표? 이거 제가 적어줄게요. 우리가 이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서 여러분 잘 드셔야 됩니다. 문법을. 문법이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조건을 나타내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이번에 엄마가 너 편입 잘 만들면 엄마가 뭐 해줄게. 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조건에 뭐가 있죠? unless.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여기처럼 when. 뭐뭐 한다면. if. 만약 뭐뭐라면. 세 가지밖에 없죠. 가끔 학교별로 as long as 되고요. 뭐뭐 하는 한. 요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공부 따로 문법을 따로 논리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은 겁니다. 결국 독해는 꽃이죠. 모든 걸 종합이죠. 문법과 어휘와 논리가 안 되면 독해가 절대 될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해 수업은 종합적으로 복습하는 과정 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when 이하를 더 집중해서 볼 거예요. 아, 이게 왜 중요한지 나오겠구나. 네가 prepare, 준비할 때 중요하대요. 게이지가. 뭐를 준비할 때? give up. 포기하고 싶을 때 당신의 턴, 차례를. give up이 포기하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나오죠. 내가 기회를 포기할 때 필요한 게 게이지래요. 근데 어떤 기회일까? 봤더니 대화에서. 대화하기 싫을 때. 대화하기 싫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게 게이지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읽었더니 느낌이 와요? 잘 안 오죠? 뭐 대화를 싫은데 왜 게이지지? 이렇게 추상적이고 애매한 문장이 있으면 섣불리 판단하시면 안 되고 영어의 특징인데요. 자, 이렇게 적어볼까요? vague라는 말이 애매하다는 뜻이거든요. 저렇게 애매한 문장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영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돌려서 표현하는 애매한 문장엔 절대 답이 없거든요. 영어는 객관식이잖아요. 중복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아까처럼 극단적인 표현이 있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포기할 때 게이지가 중요해. 좀 더 명확한 것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그 다음에 예시문을 때린 거예요. 딱. 어차피 시간도 끌 겸 안 읽을 수 없을 걸 너희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읽어볼까요? If you want. 만약 네가 원해. 사라가 speak. 말하기를 원해. 그럼 아까 여기서 분명히 내가 차례를 포기한다고 했었죠. 이걸 떠올리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 너는 look at. 그녀를 바라볼 거야. 찾았다. 바라보다. 게이지. 동의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부른다? paraphrasing. 바꿔쓰기 기법이라 부른다. 편입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꿔쓰기. 이걸 알면 단어에 대한 부담이 줍니다. 절대 편입은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쓰지 않습니다. 경쟁자가 50대를 넘기 때문에 최상위 애들만 붙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같은 단어에서 애들이 요행어를 맞추는 건 절대 안 주거든요. 게이지가 루겟이죠. 자, 따라서 만약 네가 사라가 말하기를 원하면 너는 그녀를 쳐다보면 된대. 내가 대화를 끝낼 때 상대방을 쳐다보면 네가 하라는 뜻이구나. 이게 내용 다잖아요.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잡았죠. 자, 그럼 아까처럼 뭘 한다? 선지를 보는 겁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과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봤더니 1번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 2번 마룻바닥을 내려다보다, 3번 발언권을 얻으려고 하다, 토론을 마치고 싶어 하다, 상대방을 경청하다. 어라? 다 되는 것 같아. 1번 빼놓고는. 예를 들면 토론을 마치고 싶어 할 때 게이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4번도 맞는 것 같고,
애매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더 잡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뒤에를 볼 거예요. 자, 그 뒤에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선생님이 진짜 중요한 거 해놨는데요. 선생님이 디스를 애들하고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요. 편입에서 난이도가 어려운 지문일수록 디스가 있으면 답이 있을 거예요. 이 디스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렇게 형용사로 명사를 꾸며주면요. 얘는 명사를 함부로 꾸며주는 게 아니라 디스는 굉장히 도도해서 완전 현우진인데 얘는 지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명사만 꾸며줍니다. 디스는. 우리 옛날에 회화 배울 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은 디스라고 표현하고 멀리 있으면 대시라고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사람만 디스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 디스가 붙으면 핵심 단어. 그 다음에 대명사 디스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명사 디스는 핵심이 되는 주제문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 디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디스가 붙어 있으면 그 앞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this gauge를 당연하죠. 게이지가 주인공이 this 붙었죠. 이러한 응시가 그 다음 먼저 볼까요? 사라의 큐 단서이다. 어떤 단서? 픽업. 네가 집어 대화를. 첫 번째 힌트. 게이지를 통해서 네 차례야를 알려주는 게 게이지의 기능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however는 뭐 많이 알죠. however가 있으면 왜 중요할까요? 그 학생들이 however를 잠깐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저 however는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알려줄게요. 자, 먼저 however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접을 알고 있죠. 내용을 반대로 뒤집는 거. 여기서부터 잠깐 수정을 좀 가할게요. 이 역접이 어떤 역접이냐면요. 상반된 대조를 이룰 때만 역접입니다. 상반된 대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접은 이게 아니죠. 반전 드라마죠. 사실 내가 네 애미야 이런 거. 그럴 때 쓰는 역접은 인팩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팩트가 있으면 무조건 주제문이죠. 하지만 however는 아니에요. 그냥 내용을 뒤집는 거예요. 상반된 대조예요. 영어, 수학, 남자, 여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편입 수학, 편입 영어. 그래서 however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however가 뭐냐면요. 내용을 첨가할 때 줍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첨가하냐? 선생님 뭔가 얘기하는데 중요한 내용을 빼먹었어. 어이구 안 되는데? 그럴 때 쓰는 게 however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착각해서 중고등학교 때 however가 있으면 주제문 이해로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편입은 약간 다르겠죠? 당연히 이런 게 더 많이 쓰이죠. 상반된 대조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however. 여기도 읽어야지? 그럼 틀렸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 읽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예시예요. 다른 예시. 이번에 만약에 네가 조지한테 또 다른 애한테 speak 말하게 하고 싶어. 그리고 want 원해. 자, 뭐를 원해요? 자, 이거 단어는 별표. 이거 아셔야 됩니다. discourage는 낙담시키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좌절시키다. 마이너스적인 성격이 강한 단어죠. 얘가 나오면 짝으로 from이 나옵니다. 이거를 같이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저건 편입에서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네가 원해. discourage 사하라. 아까 첫 번째 말한 사하라를 낙담시키기를 원해. 뭐를? 말하는 것을. 이렇게. 사하라 말이 듣기 싫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번엔 얘를 쳐다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가 나와? 너는 신중하게 요런 거 별표 치는 거죠. 피하면 된다. 아이 컨택을. 원래 이런 게 빈칸 출연인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핵심 단어예요. 아이 컨택을 피하면 됩니다. 누구랑? 설아랑 아이 컨택을. 왜? 내가 조지라는 남자애를 쳐다봐야 되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교수라면 여기를 내지 않을까 빈칸으로. 이런 거 잡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그래서 후반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문장 이거 좀 더 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이제 내용전을 다 됐죠, 우리가. 아, 결국 게이지를 통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말할 차례를 주는 거죠. 야, 이번에 네가 말해봐. 우리 학생을 쳐다보듯이. 자네가 얘기해볼래? 뭐 이런 거. 그러면 벌써 답은 거의 다 나온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분석을 좀 해봅시다. 근데, 그럼 이제 이런 문장 있잖아요. 이런 문장. 이런 문장 읽을 필요가 없죠. 왜 읽을 필요가 없을까요? 이미 앞에 내용 다 끝났잖아요. 같은 내용 되풀이잖아요. 되풀이니까 이런 문장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길잖아요. 이런 게 아까 말한 시간 끌기용 예시문인 같은 겁니다. 이미 내용 다 나왔는데 뭐 굳이 뭐로 잡어? 가볍게 툭툭툭. 아, 네가 또 거절해? 누군가를? 그다음 또 허락해? 누구를 허락하겠어요? 또 다른 상대방이 허락하겠지 뭐.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아이 글랜스가 나오죠. 눈에 쳐다보는 것을. 아, 게이지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 문장을 이제 갖고 온 이유가 있죠. 영어에서 이렇게 긴 문장이 있는데, 선생님 저는 문장을 해석만 하면 해석은 되는데 내용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읽었는데 뭘 찾으시면 되냐면요. 막 엄청나게 길잖아요. 이런 거. 대신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해요. 여기요. 비동사랑 ing. 자, 이걸 적어볼까요? 아까 수동태랑 달라요. 이번엔 비동사랑 동사의 ing 형태가 결합했죠? 이것을 우리가 문법에서는 진행형이라고 하죠. 진행형을 어떻게 쓰냐? 이제 전화가 왔어. 집에서 엄마한테. 너 뭐해? 공부 중이야?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즉 진행형의 장점이 있는데 독해에서 얘는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새로운 정보를 줄 때 우리는 진행형을 씁니다. 만약에 우리가 독해를 푸는데 첫 번째 문장에 진행형이 나온다? 무조건 그게 정답. 아까 말한 수동태는 서로 이미 알고 있는 정보지만 진행형은 새로운 사실을 줄 때만 쓰는 겁니다.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진행형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문장도 5줄이지만 선생님 적은 걸로는 길지만 해석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만 하면 돼? 당신의 아이 컨택을 허용해 주면 돼. 제가 왜 글랜스라는 단어를 아이 컨택 혹은 게이지로 잡았을까요? 소재는 하나니까. 그러니까 글랜스라는 단어 뜻을 몰라서 당황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집에는 게이지가 소재잖아요. 아이 컨택이. 그냥 아이 컨택으로 다 때리는 겁니다. 이거를 같은 단어로. 주인공은 무조건 한 명이거든요. 드라마에서. 따라서 네가 아이 컨택을 허용하고 싶어. 여기저기에. 얘가 되게 바르고 센가 보다. 그러면 너는 그냥 신호만 보내면 돼. 어떤 신호겠죠? 게이지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You don't wish to be interrupted. 나 방해 주지 않을게 라는 신호만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네 문제를 맞는 건데 원래는 여기에 너는 희망하지 않아 상대방을 쳐다보는 걸 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 나 방해 안 시킬게 라는 식으로 돌려서 표현한 거죠. 돌려서. 그러니까 애들 여기서 살짝 한번 꼬인 겁니다. 합을 또 나왔죠?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상관은 되죠? 다른 사람들은 이걸 원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stick the flow는 뭐겠습니까? 이거지. 대화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보세요. 이거를 대의로 받았죠. 원래 대의는 독해에서 절대 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디스 말고 대의는. 근데 여기는 왜 잡냐면은 그러나 얘네들은 아덜스는 이거를 추구하는데 아덜스가 대의잖아요. 읽어봤더니 그들은 시도할 거래. 당신의 시선을 잡으려고. 그러면 나의 시선을 왜 잡아야 되죠? 대화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정답은 잘 보세요. 1번, 2번은 당연히 아니고요. 4번도 아니죠. 토론을 맞추고 싶어하는 건 나죠. 하지만 질문의 요지는 others they죠. 그럼 얘네들은 뭐야? 내들을 맞추고 싶어 한다. 왜 맞추고 싶어? 대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3번. 발언권을 얻으려고 하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자기가 5번을 골랐다. 잘 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다 고른 아이들은 영어도 수학적 오답이 필요한데 지문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다는 문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잡았을까요? 읽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아, 이런 내용이겠네 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영어는 무조건 지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오답을 고르잖아요. 그럼 거꾸로 추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4번을 골랐어. 토론을 마치고 싶었던 표현 없어요, 지문에. 영어는 없으면 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번 지문이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 지금 처음에 초반부에서 되게 자세히 해주고 있는 건데요. 왜 중에 잡아줄게요. 자, 해석이라 분석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실전풀이를 땅에서 이번에 배울 거는 뭐다? 자, 동의어 찾기입니다. 자, 첫 번째 게이지라는 단어를 얘네가 똑같은 단어를 또 주기 싫으니까 아까처럼 여기서처럼 이거를 루게스로 바꿨죠. 이렇게 루게스로 바꿨고 이 작업을 했으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게 그 다음 문장에서는 뭐로 간 거죠? 이걸로 간 거죠. Avoid eye contact으로. 그리고 avoid eye contact라는 말을 준 다음에 이게 그 다음 문장에서는 아까처럼 또 뭘 준 거죠? eye glass로 간 겁니다. 이게 결국 밑줄치 문장의 seek the flow로 간 거고요. 그러니까 영어는 paraphrasing, 동의어를 바꿔 쓰기 작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번처럼 2번도 우리가 이제 10개월 뒤다. 그럼 이렇게 설명 안 하죠. 이렇게 설명하죠. 자, 얘들아 봐봐. 여기 밑줄치 문장 있지? seek the flower. 여기 how 해보잖아. 앞에 거 다 읽지 마. 이렇게 가죠. 실전에서는. 당연하죠. 상반된 대조인데 앞에 거 뭐로 잡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이겁니다. infer, 추론. 방금 제가 오답 설명했죠. 추론하면 안 돼요. 추론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 앞에 내용 통해서 지가 상반된 내용을 예상하는 거예요. 아, 북한은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러겠지. 이건 예측이잖아요. 예측하면 어떡해. 무조건 지문은 객관적인 정보만 답입니다. 영어는. 특히 편입은. 학문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전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있잖아요. 앞에 거 버려. 여기 바로 잡아. 아더스가 누구야? 데이지. 여기 읽어. 네 눈을 맞추고 싶어 한대. 눈을 왜 맞추고 싶어 할까? 첫 번째 문장 돌아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돌아가면 눈 맞추다 동의어가 뭐야? 게이지네. 여기 있네. 게이지가 왜 중요해? 네 차례를 포기한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되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각 영역별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3번 문제는 사실은 요즘 스타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처럼 이제 빈칸이 이제 2개 있는 경우인 학교들이 이제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서강대는 한 지문에 빈칸이 3개인데 그래서 서강대가 어려운 게 지문에 빈칸이 3개씩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문이 없어. 걔는 되게 이상한 학교, 좋은 학교인데 좋은 학교예요. 근데 3번 같은 거는 제가 왜 안 하냐면은 이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보세요. My college tuition. 내 대학교 등록금을 커버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피자집 알바를 한대요. 그런데 선택지 A를 봤더니 돈과 관련된 거는 페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페이가 답이야. 그러니까 전혀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지분을 잠깐 설명해 주는 뭐냐.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제가 항상 지켜보면요. 이제 이게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고 재밌는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휘, 문법, 논리, 독해가 있으면 나는 왠지 문법이 너무 재밌어. 문법만 맨날 해. 사실 공부는 뭘 하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걸 하는 거죠. 잘하는 것만 한단 말이야. 기분이 좋으니까. 집중이 잘 되니까. 그럼 망하는 거거든요. 독해 안에서도 그래요. 이런 것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3번을 건너 갈 거고 밑에 4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 보일 때 선생님이 잠깐 시간 5분 정도 쉴게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집중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4번은 좋은 문제죠. 4번은 풀이법을 2개를 할 겁니다. 분석과 실전 풀이를 같이. 자, 먼저
분석을 해볼까요? 4번에. 4번도 여러분들이 심심하니까 한번 살짝 풀어볼까요? 풀어보면 제가 이제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이거는 학생들이 싫어하는 지문 유형입니다. 아까 거랑 좀 다르죠. 왜 싫어하냐면요. 우리가 아까 풀었던 1번, 2번은 보통 독해의 종류에서 논리 독해라고 해서 작가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지문인데, 이거 4번은 실험 지문이죠. 대학교가 제일 좋아하는 지문. 교수들 이런 거 미치죠. 이런 거면 맨날 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당연히. 우리가 대학교 논문을 어떻게 다 공부해요. 참고로 선생님도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더 느껴서 내년도부터 대학원을 또 다니거든요. 다시 영문과를. 일반 대학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견제하는데, 대학원 공부하면 알겠지만 다 이런 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진짜 재미없는 거. 그래서 비슷합니다. 결국 영어는 다 똑같은 한데, 이거 제가 이제 해볼게. 보세요. 혹시 학교에서 보면 아는 척 해주세요. 자. 4번에 이거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 이거 사람 이름은 필요 없고 얘가 누군지 내가 뭐 어떻게 알아. 이거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읽었던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문장을 통해서 글의 종류를 파악하고 어디를 잡을지 파악하는데 얘가 작은 T자 모양의 어떤 길을 만들었대. 뭐 하려고? 충분히 큰 길을. 누가? worm. 벌레가 crawl. 기어가도록. 이런 거죠. 일단 저 구문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해줄게요. 일단 해석인데, 자,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이번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해석하는데 이 단어 몰라. crawl through 단어 몰라. 모른다 칠게요. 그럼 학생의 눈에 뭐가 들어와요? 작은 T자 모양, 충분히 커, 벌레만 들어오죠. 이래도 됩니다. 왜? 주제는 하나니까.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걸 꼭 다 알아야지만 해석하는 거면 하고 뭐로 다녀? 집에서 단어만 외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모른다고 가장 풀어볼게요. 두 번째 문장. 그가 스타트, 시작했다, 벌레를. T자 바닥으로. 해석이 이상하죠? 뭘? 시작을 해? 벌레를 T자 바닥으로? 의역하는 거죠. 벌레에게 시켰겠지. 야, 바닥으로 가봐, 이러고. 이런 거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문장은. 그래서 내가 뭐야? 이 집은 실험 지문이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둘 게 있죠. 실험 지문이 나오면 뭐 찾는 거죠? 자, 대학교가 좋아하는 실험 지문 나오면요, 두 가지를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실험은 대조군이 있죠. 그 대조군의 그 실험의 조건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A 꽃에게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B의 꽃에는 음악을 안 틀어줬다. 그럼 그 지문의 조건의 차이는 뭐죠? 음악이죠. 정답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음악이지. 간단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뭐 찾는 거죠? 결과 찾는 거죠.
절대 여러분이 추론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결과에 답이 있어요. 두 가지만 찾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다음 문장 가볼까? 이제 이어지는 문장. 자, 이제 뭔가 내가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뭔가 내용이 슬슬 나와야 됩니다. 한번 초조하죠. 단어도 몰랐는데 내가. 그래서 봤더니 이제 이런 게 나와. 만약에 if the worm, 벌레가 해석이 잘 안 되는 학생이 turn left, 왼쪽으로 돌았대요. reach, 도달했대요. 이런 거 꼭 해석 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도달했대 왼쪽으로. 뭐를? F의 8, 뭔지 몰라 버려. 근데 얘는 패스, 통과해야만 했대. 장치를. 별표. 이거 왜 별표 쳤을까요? 아까 앞에 지문 설명할 때 선생님이 첫 문장에 어나 언이 나오면 예시문이라 했었잖아요. 실험 지문의 실험의 조건의 차이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명사가 딱 등장했죠. 소재죠, 얘가. 제3자 등장. 주인공이랑 벌레만 있는데 갑자기 장비를 만났다. 얘가 실험의 차이일 겁니다. 저게를 통해서 단서를 찾는 겁니다. 벌레는 무조건 디바이스, 장비를 통과해야만 해요. 어떤 장비를? 전기 쇼크를 준대, 벌레에게. 저게 실험의 차이네. 그 다음 문제 갈게요. 만약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돌아. 그럼 당연하겠지. 뭐겠습니까? 충격이 없겠지, 뭐.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앞에 할 때 중심 소재는 패러프레이징, 동의어를 바꿔 쓴다고 했죠? 여기서 힌트가 나와버렸습니다. 이 디바이스를 얘네가 뭘로 바꿨냐면은 이러한 위험으로 바꿔버렸죠. 허자드의 뜻이 위험인지 모르면 못 푼다 이거야. 어차피 경쟁력이 심하거든. 다 떨궈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위험, 즉 전기 충격을 맞을 위험은 없어진다. 찾았다. 충격이 어떤 소재네. 여기까지는. 근데 아까 제 말대로 선택지를 딱 봤더니 그런 말이 없어.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를 볼게요. At first, 처음에는. 자, at first 나오면 무조건 동그라미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적어줄게요. 이 at first가 뭐냐면요, 처음이란 말이죠. 영어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줄 때도 있습니다. ago, 옛날 옛적에는 이런 표현. 이거 나오면 무조건 뒤집힙니다. 영어의 특징. 영어는 약간 과거보다 현대 쪽이거든요. 보수보다 진보인데 영어 그 성격 자체가 미국이 그래서 그런데 처음에 이랬다면 나중에 무조건 바뀝니다. 과거에 이랬다 그러면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큰 줄기를 우리가 머리에서 그릴 수가 있죠. At first 보자마자 얘네가 실험의 결론 주려고 이렇게 줬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처음에는 벌레가 그래도 계속 왼쪽으로 갔대. 멍청하네. 맞죠? 오른쪽에 간 만큼 왼쪽도 계속 같이 갔대.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뀌겠구나라고. 그래서 뒤에를 딱 봤더니 이게 나오죠. But, 그러나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아까 however는 상반된 대조니까 however 썼잖아요. 그래서 이번 but 준 겁니다. but이랑 however랑 같지 않거든요. 그러나 원래 이 자리는 instead가 더 어울리는데.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천원 여기 구문 특수구문이라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관사 더랑 ER이랑 결합하고 더랑 비교급 결합하는 거. 이거 적어줄게요. 이게 뭐냐면 얘들아,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고 해서요. 독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적어 있으면 주제문이야.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해지다라 표현이죠.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에서도 예를 들어 비교급, 최상급 같은 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읽어볼까요? 더 often, 더 자주 하면 할수록 벌레가 더 less, 더 줄어들었다. 왼쪽으로 갈 확률이. 그렇지. 왼쪽 가면 전기 축게 받는데 왼쪽 안 가야죠. 줄어들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뭘 떠오르는 겁니까? 왜 벌레가 이제 왼쪽으로 안 가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죠. 함부로 추론하면 안 되고. 그 이유를 얘네가 친절하게 줬죠. 벌레가 learn, 학습을 한 겁니다.
뭐를 학습을 했을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는 걸 배웠겠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빈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학교는 여기를 빈칸으로 냈을까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클리어리에 제가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이게 나오면 주제문 암시입니다. 왜? 클리어 뜻이 뭡니까? 분명하게 도잖아요. 이런 거 몇 가지 알려줄게요. 만약에 독해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this way가 나왔어. 이러한 방식으로 내용을 요약하겠다는 거야. 중심 문장으로. 이런 말 나오면 내용 요약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아니면 all이 나오거나 갑자기 일반화작어.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이런 거. 이런 all 이런 말 나오거나 주어로 what이 나오거나. 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주제문 암시야. 자, 따라서 읽어볼게요. clearly 전체를 요약하겠대. 그래서 실험 지문의 결과를 빈칸 둔 거면. 그럼 이 말은 뭐죠? 우리가 편입을 풀 때 실험 지문 나오면 결국 결과에 다 빈칸 뚫어져 있겠네? 그러면 실험의 차이를 찾으면 되겠네? 그렇죠? 자, 분명히 벌리는 천천히 학습을 한 거야. 뭘 통해서 학습을 한 거죠? 를 물어보는 거죠. 왼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를 배운 거죠. 어떻게 배웠지 얘가? 자꾸 가다 보니까 오른쪽만큼. 아까 나왔던 문장. 오른쪽만큼 왼쪽으로 가다 보니까 배운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선지의 싸움이죠. 선택지를 딱 봤습니다. 1번 pure 순수한 모방. 모방은 아니죠. 뭐 따라하는 벌레가 없었잖아요. 1번 X일 거고. 2번 시행착오. 될 수가 있겠죠. 오른쪽을 간 만큼 초반에 왼쪽을 갔으니까 first에서. 3번 간접적인 경험.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이잖아. 지가 충격을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은 아니죠. 그러니까 3번은 안 되죠. 4번이 오답이죠. 신중한 관찰. 관찰했으면 처음부터 왼쪽 안 갔겠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2번. 순수하게 지가 충격 먹고 나니까 깨달은 거, 가면 안 되겠다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이 4번 같은 겁니다. 선지도 애매하고 이런 거.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이제 5번을 볼까요? 5번을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게 뭐냐면 그 전에 해야 될 작업이 결국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 알려주면 첫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요. 절대 나만의 상상, 근거 없는 추론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정답이 3번인지 4번인지 헷갈리시면 무조건 지문을 보시면 됩니다. 영어는 무조건 지문 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무조건. 없는 경우 한 번도 없어요. 없다? 자기가 못 찾은 거예요. 그럴 땐 질문해야죠. 그러니까 영어도 가끔 뭐 애들이 선생님 영어는 공부할 게 없어요. 얘기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 독해는 해석 한글 답지 보면 이해가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독해는 답지를 같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답지를 통해서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영어 공부할 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학생 있다 칩시다. 어머 너무 머리가 크다. 리본 안경. 선생님 아내예요. 결혼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아니라 선생님이거든요. 수학. 이렇게 있어. 이런 애가 있어. 독해를 혼자 공부한대. 근데 모르는 단어를 형광펜으로 밑줄을 다 그어. 그것도 색깔별로. 다 조사해. 그 다음에 한 문장씩 해석을 다 해. 그 다음에 답지 보고 중요한 문제 밑줄을 그어. 이러면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편집은 마라톤이잖아요. 굉장히 긴 싸움. 두 번째 이유. 편입 시험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요. 실전도 이렇게 풀어요. 한 20번 풀다가 종칠걸? 그럼 엄마 나 10군데만 더 쓸게. 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엄마 나가 이 새끼야 뭐 이럴 거 아니야.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우리가 가끔 병원 가면 주사 놔주는데 제가 약간 체중이 있으니까 간호사들 가끔 어머 이게 안 보여 계속 찌르거든요 바늘로. 아프잖아. 똑같은 거야. 절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큰 줄기 맥락을 찾는 작업. 그래서 근거 없는 추론 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영어는 지문화 답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오답을 골라서 이거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이걸 골랐지? 이거를 모르고 넘어가면 끝까지 계속 틀려요. 이 분석은 답지 통해서 하는 겁니다. 답지 통해서 단어조사 시간을 줄이시면서 답지 통해서 봤을 때 이해는 되지만 과연 정답이 되는 정확한 문장은 뭔가를 찾고, 그러면 나는 이 문장이 왜 눈에 안 보였을까를 찾고, 눈에 안 보였다는 얘기는 뭐죠? 문법이 약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문장이 중요한지 놓쳤다는 두 가지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이 문장이 중요한 것도 잡았고 해석도 됐는데 왜 답이 틀렸지? 라는 뭐죠? 마지막 답을 옮겨가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내용은 흡연은 나쁜데 정답을 고를 때는 흡연은 천국에를 고르는 거지. 시가 담배를 피니까.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답지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 여러분들한테 뭐 교재 숙제 말고 제가 이제 프린트로 숙제를 조금씩 내줄 거예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수준을 좀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 상황을. 숙제를 내주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제가 답지를 가르쳐 줄 거거든요. 답지 보고 먼저 그냥 다 풀어요. 영어는 국어거든요. 근데 답지 보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뭐 단어조사 미리 해놓고 하셔도 됩니다. 단어조사를 안 하고 보면은 해석이 안 된 채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나쁜 습관만 생기죠. 대충 있는 습관.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단어조사 다 해놔. 답지 봐. 그리고 그냥 답만 체크해. 그래서 수업만 듣는 거야. 아, 저런 식으로 해서 답이 저거구나. 저 선생님 저렇게 잡는 거구나. 나는 이 생각이 다른데 그럼 물어봐야죠. 독해에서 정답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방식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분들의 방식에 디딤돌을 쓰는 거죠. 아,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 설명 중에서 이런 거는 좀 몇 개 괜찮은 것 같아. 같이 섞자. 자기만의 방법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유튜브 하는 거죠. 편집 영어 잘하는 법. 아, 대박 터지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야. 다 똑같잖아요. 유튜브 보면 편집 영어 방법 엄청 많잖아요. 다 자기만의 방식이잖아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자기가 섞는 거죠. 학원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5번 갈게요. 이제 5번 보세요. 자, 5번은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아서 저랑 이제 같이 오늘 좀 이건 해볼게요. 좀 더 여기도 풀 문제 좀 있고 뒤에. 일단 첫 번째 문장의 빈칸은 누구나 알다시피 주제문의 빈칸이죠. 여기 주제문 TS. 잘 보세요. 주제문이니까 첫 단어가 what인 겁니다. 아까 내가 말한 거. 관계대명사, 우리가 what을 관계대명사 부르는데 그냥 what이라고 할게요. 영어에서 접속사가 굉장히 많죠. 자, that도 있고요. 뭐 whether도 있고요. 뭐 what도 있고요. 뭐 if도 있고요. 아까 배운 대로.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만약 선생님 보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아라. 그럼 무조건 what이죠. 진짜 중요해. 왜 중요하면 what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거든. What he say. 그가 말한 것을 조금 듣잖아. 뭐 말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what은 정말 중요할 때 쓰는 겁니다. 가장 쓸모없는 게 that. 얘는 그냥 습관처럼 쓰는 말입니다. 외국 애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로 이렇게 that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what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해볼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자, 얘네가 첫 번째 이렇게 갔어. What said great leader. 일단 내가 리더는 알겠어. 위대한 리더.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 우리가 잡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위대한 리더가 set apart에서 끊어줘야 되는 이유는 왜일까요? 자, 아까 저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인데 what은 접속사죠. 자, 접속사의 개수에 1을 더하면 동사의 개수입니다. 접속사가 1개면 그 문장은 동사가 2개 나오고 접속사가 2개면 그 문장은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따라서 첫 단어가 접속사다. 그럼 무조건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거든. 영어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가 set이잖아요. 얘는 버리는 거죠. 슝. 얘가 진짜 동사. 그렇게 되면 뭐가 좋죠? 내가 set apart의 해석을 몰라도 풀 수 있겠네. 리더는 빈칸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리더의 장점 찾으래요. 특징. 근데 저거는 리더의 특징 플러스적인 거 찾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선지에서 마이너스적인 건 답이 될 리가 없겠죠. 그러면 자, 그 다음에 하나씩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면 아까처럼 주제문 다음에 뭘 준다? 지지하는 문장을 준다.
그래서 어나 언플러스 명사처럼 원 펄스 준 겁니다. 한 사람이 예시문. 영어의 특징은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주제문 다음에 무조건 예시문 줍니다. 그러면 빙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정답은 원래는 이 첫 번째 문장에 바로 있어야 돼요. 하지만 편입 영어의 특징이 뭐다? 시간 끌기다. 절대 여기에 답을 안 만들어놨을 거야. 이게 하면 수능이라면 여기에 답이 있어요.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해석은 이따 해봅시다. One person, 사람이 grow, 자라났어. in poverty, 가난하게. 전혀 쓸모없는 내용이죠, 이거는. 이게 리더랑 뭔 상관이야. 그리고 decide, 결정했어. 자,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잘 보세요. 동사죠. means 또 동사죠. 근데 대시 접속사가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얘들아, 알게 접속사 대신 뒤에 무조건 s가 주어져. 주어 동사가 다 나와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동사, 동사인데 대 다음에 주어가 없잖아요. 그럼 이 대시 그냥 대명사 주어야. 그리고 여기에 접속사 대를 또 생략한 겁니다. 접속사 대를. 문장을 분석하는 건 이래요. 그럼 이걸 내가 선생님 잡았던 근거나 방금 뭐였죠?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사가 나올 것 같은데 접속사가 없어? 그래서 대을 접속사를 봤더니 접속사 대신 뒤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어. 아하, 얘가 주어구나. 대시 두 번 쓰이니까 생략한 겁니다. 문법적인 분석은 이래요. 하지만 독해할 땐 전혀 쓸모없죠. 독해할 땐 뭐만 하면 돼. 내용만 잡으면 돼. 주인공은 리더야. 한 사람이 가난하게 자라났어. 결정했어. 아, 나는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구나. 얘는 주인공이 아니네. 리더가 아니잖아. 그럼 또 뭐가 나와야 돼? however나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내용이 뭐 준 거야? while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체크하는 겁니다. 자, 접속사 while의 기능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뜻, 뭐뭐 하는 동안. 이건 아무 쓸모 없지. 두 번째 뜻, 뭐뭐인 반면에. 그러면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시면 첫 단어에 while 다음에 다 뭐뭐인 반면에 거의 다. 독해에서. 왜? 대조해서 강조하려고. 야, 내가 어제 밤새 축구했지만 감기 안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 영어는. 그래서 보세요. while 볼게요. another in that 이게 중요하네. same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반면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another 다른 사람은 뭐다? 혹은 뭐 더 안 좋은 결정 이렇게 묻고 자, 이 문장 보시면 자, 예를 들면 또 다른 상황이나 최악의 상황. 그래서 동사가 decide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끊어주는 겁니다. 자, while이 접속사니까 동사가 두 개 나와야 돼요. 아까 말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괄호를 묶는데 5월이 있으면 명사 한번 더 따라오죠. 이렇게 묶고 그럼 another가 주어, 첫 번째 동사가 decide.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엔 동사 뒤에 that 나왔죠. 접속사. 그래서 또 주어 동사 또 나온 거죠. 이 needs가.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문제 되게 복잡하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쉽게 해줄게.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장에 접속사가 몇 개죠? while, that 두 개죠? 동사가 세 개 나와야 돼. 세 개를 찾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 자, 첫 번째 동사가 얘.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동사가 안 나오고 대시 또 나왔어. 얘가 두 번째 동사. 그러면 세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가 되죠. 그게 어디죠? should. 얘가 진짜 동사. 해석이. 그래서 여기 he가 나온 거죠. 끊어주는 거지. 원래 여기는 콤마 있었을 거야. 근데 콤마를 없애버렸는데 얘네가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해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상황이나 최악의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을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reason, 이유가 된다라고. 어떤 이유? 그가 대통령이 될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거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까 선생님 그랬죠. 명사 두 개 연달아 못 쓴다고. 지금 reason이라는 명사 다음에 he라는 주어가 또 나왔죠. 요 사이에 또 생략이 된 겁니다. 대시. 이거 제가 좀 이따 정리해 줄게요. 독해할 때 문법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알아두세요. while이 반전이라는 거. 그 다음에 the very 제가 밑줄 그어놨죠. 이게 뭐냐면 얘들아. 명사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the very가. 원래 very가 부사잖아요. 더가 붙으면 명사를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선생님 알려준 거 명사 강조 this가 있었죠. 오늘. 추가시키는 거죠. the very를. 얘네 두 개는 소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문의 소재는 이 이유네. 얘가 대통령이 될 수 있던 이유가 소재야. 그렇죠? The very reason he should become president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얘는 상황을 다르게 봤죠. 다르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 뒤에 나오겠네.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the first는 아까 말한 가난을 탓한 아이니까 읽을 필요가 없죠. 리더랑 상관이 없잖아요. second로 바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용했다. 그의 스텀블 블락이 뭘까요? 가난이겠지. 뭐 출연해야지 이런 거는. 그렇 당연하죠. 가난을 사용했어. as a way 방법으로. 어떤 방법? 그가 인기를 얻는 방법으로.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된 겁니다.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완벽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일까요? 같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본 거죠. 1번을 봤더니 그들을 리드, 이끌었던 사람들을 도와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언급이 안 됐고 2번은 뭘 하든 간에 준비했다? X. 3번 없애 그 장애를 바꿨다? 기회로. 정답 3번이네. 3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기 전에 여러분 지금 마지막부터 5번이 제일 어려워요. 이거를 제가 다시 잡아줘야 될 게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문법을 설명하니까 내용이 복잡스러워졌죠. 그러니까 독해할 때는 그래서 문법을 건드리면 안 돼요. 해석의 의미를 크게 가는 건데 이거는 좀 수준이 정리해 볼까요? 아까처럼 자, 첫 번째 문장이 빈칸 주제문인 경우 풀이 방법입니다. 뒤에 예시가 나열되고 그리고 끝에 뭐가 있을까요? 요약, 결론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예시로 끝나거나 아니면 대조되는 상황을 통해서 추론하거나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의 빈칸은.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게 제일 쉬워? 마지막에 요약이 있으면 쉽죠. 맞죠? 경기대나 가천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됩니다. 되게 쉽게 주죠. 요약이 있으면 되게 쉬워요. 마지막에 요약만 잡으면 돼. 근데 상당수의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들은 요약은 안 줍니다. 예시로 끝나거나 대조 상황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풀 때 이제 어떻게 푸냐? 정리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전 풀이 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에서 질문의 대상인 리더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딱 봤더니 얘는 누가 봐도 리더가 아니야. 뭐 아니잖아. 결정 내렸잖아. 안 될 거라고. 버려. 얘를 봤더니 언어도가 나와. 이놈이 주인공인지를 먼저 확인.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first를 안 잡고 바로 second를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해석을 안 하고. 언어도가 second니까. second 잡았어?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큰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지? 추론이 가능하니까. 뭐겠어? 뭐 고난. 이것 뜻이 장애물입니다. paraphrasing. 그래서 정답에 obstacle이 있는 거야. 장애. 이런 식으로. 스탬블이 뭐야? 우리가 막 덩쿨이잖아요. 덩쿨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를 단어를 알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외울 단어가 22,000개에서 한 4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다 못 외워요.
뭐 배우니까 이런 단어는 추론, 흐름상. 아, 장애를 사용했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 집은 뭐야? 끝. 추론하라는 거야. 대조 상황도 없어. 맞죠? 끝이야, 이게. 똑같은 상황에서 장애를 추론했네. 그래서 이걸 준 거야. 똑같은 상황에서 이 문장을. 그래서 잠깐만요. complete different가 중요하다. 왜 중요하죠? 완벽하게 다르다. 극단적인 표현. 야, 너랑 나랑은 차원이 달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저런 거 잡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 이제 완벽히 달랐다. 아,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활용했다고? 그러니까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데이 2가 있는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잠깐 쉰 다음에 제가 할게요. 한 10분만 잠깐 쉬고요. 12시부터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 편입 아시겠지만 그냥 수업 자체에만 집중 잘하시면 독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는 약간 뭐 듣는 느낌? 문법과 어휘는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독해 수업할 때만 잘하시면 웬만한큼은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다음 좀 이따 다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씩 한 명씩 시간 되면 상담을 좀 해서 일단 제가 다음 주에 필요한 자료는 갖다 주고 제가 나중에 수준에 맞춰서 다 과제를 따라줄 거예요. 이름 적어서. 그렇게 해놓을게요. 자, 쉬고 계세요.